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신화죠. 건국신화입니다. 자, 신화는 설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설화에는 신화, 민담, 전설이 있다 라고 해요. 잠깐. 그래서 요 단군신화가 끝나는 마지막 쯤에 요 부분에다가 설화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영상을 링크하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때. 자, 계속 갑니다. 자, 건국신화로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제시하고 우리 민족이 천손의 혈통임을 일깨워주는 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에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이 담겨 있는데, 즉 환웅이 천황으로 불린 것에서 그가 주술권과 지배권을 모두 장악한 재정일치 시대의 통치자였음을 알 수 있고, 곰이나 범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정 자연물이나 동식물을 집단의 상징물로 삼는 토템 신앙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으며, 풍백, 우사, 운사를 통해서 고조선이 농경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이렇게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옛고자에다가 기록기자죠. 그죠? 쓸기자. 그러니까 결국 옛기록 정도로 보면 되는데, 단군본기라고 하는 책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군본기가 어떤 책인지는 잘 몰라요. 전해지질 않아요. 어쨌거나 간에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고기에 이렇게 전한다. 자, 어쨌든 출전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죠? 물론 지금 전해지는 책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옛날에 환인이, 이때 환인을 번역가는 편저자는 일연이죠. 자, 삼국사에 실린 걸로 일연은 재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석이 뭔데? 그랬더니 하느님의 불교식 표현이에요. 그다음 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자 첫째 아들 이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전에 나오는 서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는 첩의 자식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둘째부터는 다 서자예요. 오케이?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랬다.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랬다는 것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 일종의 통치하고 싶어 했다 정도로 이해합시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누군데? 환인, 아들이 누군데? 환웅, 뜻, 어떤 뜻? 인간 세상을 탐하는 거죠. 태백을 내려다보니, 자, 태백은 태백인데 어떤 태백? 삼위태백. 삼위태백이라는 것은요, 삼위산과 태백산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의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 태백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높은 산 중에 하나인 태백산 내지는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하죠. 왜?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거고요. 오로지 누구만을?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가 드러난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천부인 다시 별표빵야 신성한 권능의 상징이고요. 방울, 칼, 거울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결국은 환웅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건드리고, 이 무리 3,000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부족국가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줍니다. 태백산, 지금의 묘양산 꼭대기 신당수 아래로 내려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당수는요, 결국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이고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으로 사용한 나무 정도로 봐도 됩니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천손 하강,
하늘의 자손이 내려오는 신화고요. 이런 걸 우리는 적강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시라고 불렀다. 신시, 신성한 도시고요.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천왕이라고 했네요. 결국은 재정일치 사회임을 암시해주고 있다. 왜? 하늘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풍백은 풍자가 무슨 풍자입니까? 바람 풍자죠. 우는요. 비우자죠. 우는요. 구름이죠. 바람과 구름과 그 다음에 비를 주관하는 주술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사회가 무슨 사회였다? 농경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세계를 다스려서 교화시키는 걸 우리는 제세이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는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시킴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때 짠짠짠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장면이 전환되죠.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한마디로 곰이나 호랑이를 믿는 부족, 토템이에요. 같은 굴에서 살았다는 건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늘 신웅,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 사람이 최고. 인본주의적 사상이 드러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신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때 쑥과 마늘 주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100일이면 한 석 달 열흘 정도가 되겠네요.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금기죠. 사람이 될 것이다. 자, 결국은 인간이 되기 위한 금기이고요. 통과 의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곰과 호랑이에 대한 얘기예요. 기한지, 금기한지 21일, 37일이에요. 3 곱하기 7, 37에 20일.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 누구만? 곰만 됐네요. 결국 이거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범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을 무엇은 이긴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신화인데 이걸 이제는 역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문학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다 연결해서 이렇게 쭉쭉쭉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 그냥 옛날 얘기거든.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왜 없어?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거야. 왜? 그 부족인 남자 없나? 남자 있을 텐데. 근데 왜 혼인을 못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당시 부족 내에서는 혼인을 금하였다. 외부 부족 밖의 사람하고만 혼인이 가능했다는 거죠. 즉 타부족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수 아래에서 아이 베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이주 부족의 이제 짱이 되겠죠.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아들이 일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천상계요, 어머니는 지상계 스타일의 신화이다. 그래서 단군왕검의 신성성을 드러낸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신과 환웅이죠. 그 다음 인간, 곰이죠. 의 결합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이주족과 토착부족의 결합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보았다? 단군 왕검이라고 보았다. 단군 왕검. 요것도 중요하겠네요. 뭐가 명칭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단을 세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왕검이라고 하는 건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군장,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 안에는
제사장이라는 명칭과 군장이라는 명칭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회는 무슨 사회이다? 재정일치 사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단군 왕검이 탄생했다 라고 봐야겠지요. 흐름 잡았어요? 오케이. 단군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50년 경인년에 평양성, 지금의 서경에 도읍을 정하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조선이라고 불렀다. 자, 중국의 역사와 함께 제시해서 이 조선 건국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 도읍은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니 그곳을 궁 혹은 방이라고도 한다. 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결국 뭡니까? 나라 이름, 건국 연도, 도읍지. 결국 건국 신화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가능해? 1500년이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서술이고요. 신성성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글도 본 적 있어요. 논문 비슷한 건데 이 1500년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단군 1세, 단군 2세, 단군 3세 해가지고 쭉 제사장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조선의 임금의 명칭이 전부 단군. 그러니까 1500년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 뭐 그럴 수 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넘어가니까 그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주나라 호왕의 왕위에 오른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요게 이제 기자조선이죠. 이때부터는 당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후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 즉 신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성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나이가 1908세였다. 자, 여기서부터 쭉 가니까 결국 뭡니까? 신화로 산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옛날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본다면 통치자를 신격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화의 어떤 신성성을 부각해서 민족적 자부심을 획득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결국 고조선을 건국하여 통치한 후 산신이 된 단군 왕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하고요. 건국설화이다. 그래서 신화적, 서사적, 설화적, 민족적이다. 기승전결 4단 구성이고요. 일대기적 구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론 이 작품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오죠. 설화적 구성이에요. 자,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건국을 다루고 있다. 환인, 환웅, 단군 3대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군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전개 내지는 구성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3대기적 구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단군 신화의 구조를 보면 일단 환인, 할배가 되겠네요. 하느님으로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환웅이 내려오죠.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환웅은 하늘을 섬기는 부족 내지는 이주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천손하강형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웅, 즉 하늘을 섬기는 부족이 이주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세력을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어느 정도까지 정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웅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환웅이 제시한 금기를 지켜서 곰에서 인간이 된 인물로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데 이것은 곰을 숭배하는 토착 세력, 토템을 숭배하는 토착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천손하강한 구조가 지상에 있는 다른 기존의 부족과 내지는 존재와 결합하는 것.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인 형 구조. 천부 지모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웅과 웅녀가 만나서 누굴 낳았다고요? 그래, 단군을 낳았어요. 단군을 낳았네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해서 이게 3대기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조선을 건국해 1500년 동안 다스리고 산신이 되었다. 이걸 본다면 우리는 이주 세력과 토착 세력의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 신화의 신성성을 보자. 그러면 단군 신화의 신성성은 두 군데서 나오죠. 첫 번째 환웅, 두 번째 단군. 딴딴.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 또한 곰을 인간으로 변하게 한다. 단군. 1500년을 다스리고 신선이 된다. 자, 신성한 혈통. 이건 하늘부터 나오죠. 환인, 환웅의 천상적 혈통을 이어받은 고귀한 존재이다. 자, 출생도 볼까요? 그렇죠. 곰에서 인간으로 변한 웅녀와 혼인해서 태어나죠. 자, 신성한 장소가 나옵니까? 나오죠. 신당수가 나오고요. 신시가 나오죠.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공간이고요. 환웅이 내려온 신성한 장소이다. 조금 더 볼까요? 자, 단군 신화 속에 나오는 소재를 봅시다. 소재, 쑥과 마늘. 아, 이거는 뭐야? 통과 제2의 수단이고요. 신령한 수단, 금기를 나타내는 거죠. 곰과 호랑이. 자, 토템을 반영하는 거고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풍백, 운사, 우사. 그렇죠. 바람, 비, 구름으로. 자, 이를 다스리는 신, 내지는 주술사라고 그랬어요.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였음을 상징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출전을 밝힘으로써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표현상의 특징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죠. 고기에 이렇게 전한다 라고 됐어요. 그죠? 이 고기라고 하는 것을 단군분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옛 기록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출전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서술상의 특징인가? 그렇지는 않죠. 자,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뭡니까? 그렇죠. 홍익인간 사상을 드러냄으로써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단군 신화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냥 단순히 문학작품으로 해석을 할까? 그렇진 않고요. 어떤 각도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본문 설명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조금 더 요약해 봅시다. 보통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건 진짜 역사적 기록이라고 보는 거죠. 단군, 왕검을.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군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의 군장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한다든가, 단군 조선. 그럼 이 조선이 나라의 이름이라면 단군이 제사장이죠. 즉 신정국가이다, 제사장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웅녀가 토착민족이에요. 곰을 모시는 토템. 이게 신석기 문화 내지는 빗살 문화였다면은 거기에 청동기 문화가 이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환웅, 즉 하늘에서 온 민족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동기 문화, 민문이 토기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결합이 됨으로써 단군 신화라고 하는 새로운 부족,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부족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신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부족과 부족의 결합과 그거에 의한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화적인 해석이에요. 자,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군을 무당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곰과 호랑이는 토템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물성이 제거되어 인간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어떤 부족이, 나약했던 부족이 내지는 열등했던 부족이 좀 더 나은 부족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쑥과 마늘은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독성을 제거하는 효력이 있다 라고 한다든가, 371은 금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도 그렇죠. 출산과 관련한 민속적 금기 기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죠.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단군 신화는 천상과 지상의 결합, 광명과 암흑의 결합 등 전형적인 어떤 신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이건 지금도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SF 영화 중에서 그거 뭐야 뿅뿅뿅뿅 쏴대는 거 그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맞다, 스타워즈. 스타워즈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부족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족, 외부의 부족과의 싸움, 그 다음에 거기서의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신과 인간의 결합 또는 동물과 식물의 매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신당수였죠. 다음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생성과 국가 건립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이런 경우는 어떤 독특하게 우리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도 이런 신화와 관련된 요소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이라든가 신단수 같은 경우는 알타이계 신화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산 내지는 세계수 나무죠 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해석, 신화적인 해석 또는 문학적인 해석, 단군 신화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이면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